안녕하세요. 수능 시즌에 통하는 독한 수학 김상남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9월 모평 해설 강의의 21번부터 30번까지, 그죠? 2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해결한 내용들 어떻게 다 체크해 봤어요? 그죠? 그 문항들 체크해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컨셉들을 본인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기본 컨셉 숙지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4차 함수의 도함수란 표현이 팍 나오네. 그지? 즉, 얘는 지금 그래프 개형 관련 문제란 말이야.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도함수가 f미분 x란 녀석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4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요 f미분 x는 지금 주어진 바와 같이 3차 함수고요. 3차 함계수가 양인 걸로 봐서는 x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미분 x도 무한대 향해 갈 거고, 그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때는 f미분 x, 요 도함수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다. 요까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조건을 봤더니요, y 콜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 요 구간에서는 감소, 즉 f미분 x가 0보다 작거나 작다이어야 되고, 구간 2에서 무한대까지, 그지? 2에서 무한대까지는 f미분 x, 즉 fx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미분 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네. 요걸 만족하는 실수 a, b의 순서상 a, b 요 놈에 대해서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f미분 x가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돼. 어느 구간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얘는 x가 0보다 작다일 때 f미분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x가 2보다 크다일 때 f미분 x가 0보다 작거나 커져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 얘 봅시다. 이 녀석은 반드시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그치? 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f미분 x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치? 3차 함수.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일 때 제로. 근데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겠지. 맞나? 그리고 나서 x가 2보다 크다일 때는 얘를 만족해야 돼. 근데 x 이퀄 2일 때 반드시 0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2가 요쯤 있을 거고요. 그래프 개형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x축에 지금 접한다는 얘기는 f미분 x란 녀석은 여기서 x 플러스 1의 인수를 하나 갖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의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잠깐 요 녀석을요 gx라고 해볼게요. 그치? gx. 그러면 보세요. 요 gx라는 녀석에서 g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맞냐?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뭐다? 얘가 제로다. 그러므로 b는 a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f미분 제로 자, 넣어보자. f미분 제로였다가 제로 넣어봤더니 얼마? b네. b라는 녀석은 곧 뭐라 그랬어? a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작아져야 되죠. 맞습니까? 다음 f미분 2. 자, f미분 2. 아이고야, 잘못 그렸네요. 지금 2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커져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요게 요렇게 와서 여기가 2, 여기가 제로, 여기가 2일 때
2보다 클 때니까 2라는 녀석이 양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F 미분 2가 뭐가 돼야 돼? 요 녀석은 지금 3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져야 된다. 이 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요. 자, A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요 녀석 가지고 A는 1보다 같거나 작다가 하나 보이고 이 녀석 정리하면 4 플러스 2A B가 뭐랬어? A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3A란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요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구나. 됐죠? 그럼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녀석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B가 뭐랬어요? A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됐냐?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간단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됐냐? 그럼 얘는 2배에다가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1,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네. 되셨나? 그럼 얘의 그래프 봅시다. 얘의 그래프는 대칭축이요. A는 2분의 1에서 대칭축 이렇게 A축 잡아내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와?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니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을 치고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지 뭐. 맞냐? 근데 A의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최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요 식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얼마야? 2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되겠네? 그 다음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나오겠죠. 얼마? 2분의 1. 되셨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요 두 개 더하래매. 그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얼마? 2분의 11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1번 문항은 그래프 개형 가지고 함수의 증가함을 과연 도함수, 즉 F 미분 X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낼 수 있느냐. 그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객관식 문항에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는 20번 문항과 21번 문항이었다. 그지? 그래서 21번 문항 이렇게 그래프 해석 문제는 반드시 하나 나와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해결해 드렸던 이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2번. 그죠? 3점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에다가 n제곱 플러스 28에 n-n 요 녀석의 극한을 구하라. 형태를 봅시다. 무리식의 극한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무리식 극한 뭐해? 그렇지. 유리화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자, 요 녀석의 켤레를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 n제곱 플러스 28에 n 플러스 n분의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버리면 28의 n. 그랬더니 뭐로 바뀌어?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의 극한으로 바뀌더라. 그럼 얘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분의 개수. 자, 루트 n제곱에서 개수 1 나오고 여기서 또 개수 1 나오고 얘는 얼마? 28. 답은 얼마다? 14이다.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23번 보실게요. 23번은 함수 fx가 7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요 녀석에 대해서 f 미분 1 이퀄 2를 만족한 상수 a값. 에이, 이건 그냥 미분계수 문제 아니야? 도함수 찾고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계수값 확인하는 과정 중에 뭐가 튀어나와? 그렇지, 미정계수 a가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얘의 도함수 그냥 바로 끄집어냅니다. f 미분 x는 21의 x제곱 마이너스 a네. 그죠? 그러면 f 미분 1 얘는 21 마이너스 a 얘가
2가 되려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 19이다. 이렇게 문제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3번까지 봤어요. 24번을 볼 겁니다. 24번도 뭐 간단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풀어볼까? 지금 24번은요, 2차 정사각 행렬을 이용해서 뭐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A, B는 단위 행렬이래. 어라? B는 A의 역행렬이다. 지금 이 소리지. 됐냐? 이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A의 XY라는 녀석은 2, 3. 그죠? 요걸 만족하는 해가 X 이퀄 알파, Y 이퀄 베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이때 B가 정해져 있네. B의 행렬이 지금 2빵 1, 2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 에이, 요거는 그냥 요거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내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즉 얘의 역행렬이 B라며. 그래서 얘의 역행렬 곱해냈던 이 XY, 이 XY가 알파 베타잖아. 그지? 그럼 B, A 역행렬 들어갈 자리에 B를 넣으시면 되고, 요거 계산하면 요게 곧 뭐다? 알파 베타다. 그러므로 계산합시다. 얘는 4, 빵, 4네요. 2에 6 얼마야? 8이네. 그러면 4 더하기 8, 12 잡으시면 끝.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에 대한 문제인데,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라는 사실로부터 B가 A의 역행렬이니까 뭐 간단하게 B도 주어져 있고요. 그죠? 거의 지금 출제한 분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줄 알고 역행렬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지금 출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기본적인 컨셉의 확인, 거기서 지금 다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번 정리했고요. 이제 25번 갈게요. 자, 25번은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다.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로그 3의 루트 x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 녀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볼까 했습니다만은 정리했더니요. 어떻게 지금 되냐면 로그 3의 x를 t라 치환하면 x가 양수이지만 로그 3의 x는 실수범위에서 다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치환하고 정리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얘가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t 플러스 2 이퀄 제로. 그냥 근이 나오죠. 즉 t 이퀄 2 또는 t 이퀄 1 이렇게 나와서 뭐 근각에서 관계 쓰지 말고 그냥 로그 3의 x, 얘도 로그 3의 x 아니야. 그지? 그러므로 x는 9 또는 3이다. 그래 두 개 곱하시면 27. 뭐 간단하게 정리되는 문제. 지금 25번까지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컨셉이야. 지금 25번 문제도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뭐 근각에서과의 관계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냥 바로 뭐야? x가 나오니까 x 갖고 곱하시면 되는 거지. 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제 26번 갈게요. 자, 26번은 자, 지금 극한 문제인데 살짝 지금 이항 정리가 껴있단 말이야. 보자. n이 3 이상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다항식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러면 요 이항 정리 일반항을 끄집어내는 거야. NCR에다가 n분의 x의 r제곱. 이때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0, 1, 2,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이때 요걸 조금 더 정리해 봤더니요. NCR 나누기 n의 r제곱에 x의 r제곱.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세제곱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러면 an이란 녀석은 x세제곱 r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n의 세제곱분의 ncr이로구나. nc 3이로구나. 그죠? r을 3으로 바꿨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3 팩토리얼? 6이네. 6 n 세제곱 분의 n n-1 n-2 이렇게 나오는 거네. 되셨습니까? 이때 극한 아래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의 역수구나. 그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얘 역수 n n-1 n-2분의 6n 세제곱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수분의 개수 답 얼마? 6 이렇게 잡으시면 끝이지. 아시겠습니까? 26번도요.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가지고 an, 그지? an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분수식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의 극한 계산 문제였다. 여기까지 26번까지 지금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닥 어려운 거 없잖아. 단답형 문항은 22번부터 시작하는데 한 29번 가기 전까지는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요 좀 막혀서 그 어떤 한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객관식에서는 어려운 게 뒤쪽에 포진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19번, 20번, 21번 요 세 문항이 조금 빡칠 거다. 그 다음에 단답형 문항에서도 28, 29, 30 이쪽이 조금 빡칠 거다. 그러면 앞에서 쭉 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들을 스킵하고 넘어가고 일단 쉬운 것부터 싹 다 정리해 놓는 거야. 그치? 쉬운 거 싹 다 맞춰 놓고 남는 시간 확인해 가면서 한 4-5문항 정도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100분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시간 분배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번까지 마무리 졌고 이제 27번 가볼게요. 자, 27번 문항은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위의 점 p가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 그치? 아, 요거 미분계수 이용해서 접선 방식법을 한 얘기구나. 이때 이 접선이 점 P가 아닌 점 A, B에서 곡선과 만든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 잡으시고 접선 잡으시고 그 접선과 곡선의 교점 중에서 접점이 아닌 점 잡아내면 되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요. 접선을 뽑기 위해서 도함수가 합시다. 그지? 기울기 뽑아야 되니까. y''은 3x제곱 플러스 2. 그러므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y'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녀석은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4는 5에 x 플러스 1 어라 y는 5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되냐?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하고요 곡선을 연립을 합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x 이퀄 마이너스 1을 중군으로 가질 거란 말이야. 되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조리제법 쓰자. 1 제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로 무조건 2번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제로 됐고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로. 그러면 지금 요놈의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란 녀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x 이퀄 2 요게 뭐 이게 a란 말이지. 맞냐? 그러면 A, B는 접선상의 점, 곡선상의 점이기도 하지만 접선상의 점이니까 B라는 녀석은 접선 방식에 집어넣어버려 얼마? 5A 플러스 9. 근데 A가 얼마? A가 2죠. 그럼 집어넣어 얼마? 19이네.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뭡니까? A 플러스 B랍니다. 2 플러스 19, 21.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얘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 구해내시고 그 다음 도함수에서 미분계수 뽑아내신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하시고
다음 연립했을 때 접점이 존재한다 그랬으니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그지? 근을 두 번 간다. 즉 마이너스 1까지 조립해서 두 번까지 떨어진다. 그럼 다 나온 거죠, 뭐. 그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27번 미분 관련된 문제 해결했고, 이제 28번 갈게요. 28번 적분 문제네. 다항함수의 적분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0에서 x까지 ftdt라는 녀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dt. 알아? 지금 함수 자체가 지금 요 윗끝에 x가 들어가 있어서 좌변 어떤 x에 대한 함수, 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0가 a일 때 60a는 뭐냐? 결국 f0 찾으려고 그러면 fx를 뽑아내야 되는 거지. 맞냐? 근데 fx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지. 피적분 함수에 숨어 있는 거야. 그렇지? 피적분 함수 숨어 있고 우변을 봤더니 우변의 식에서 정적분이 지금 윗끝 아래끝이 상수인 정적분이 하나 보입니다. 아,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상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C라고 둘 거야. 그러면 fx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양변 미분해. 피적분 함수에 숨어있는 녀석을 뽑아내려면 양변 미분해야 되잖아. 그치? 미분할 때 이 녀석을 C라 놓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C값 알아내면 F0 뽑을 수 있겠다. 즉, 작전은 다 짰어. 이제 양변 미분해 볼 거야. 요걸 C라고 두고. 미분하면 얘는 fx가 될 거고.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c의 x다. 됐냐? 그럼 여기서 요 f0라는 녀석, 즉 a라는 녀석 여기다 제로 집어넣었더니 얼마? 아, 이거 2c x. 그죠? 이렇게. 아, 이거 2c x가 아니지. 이거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지금 2x니까 2x에 곱하기 있으니까 미분하면 2x만 남는 거지. 그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f0란 녀석은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c. 요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얘는 마이너스 2c 이렇게 나오겠구만. 결국 c 값만 잡으면 되네. 그지? 그러면 c라는 녀석은요, 어디서 잡아낼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면 여기 x를 t로 바꾸면 되는 거지. 즉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c 얘를 정적분한 게 t에 대해서 정적분하시면 얘가 c다 이 얘기란 말이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ct 요 놈에다가 1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 빼자. 얘가 C다. 어차피 0 집어넣어봐야 제로. 그러니까 1만 집어넣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C. 얘가 C. 그러므로 3C는 얼마? 마이너스 1. C값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C니까 3분의 2다. 고로 60A는 60 곱하기 3분의 2 얼마야? 그렇지. 얘가 40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8번 문제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죠? 그 녀석인데 피적분 함수에 fx가 숨어 있다. 그지? 그러면 fx를 뽑아내는 방법은 양변 미분. 근데 이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개수 하나가 다시 f를 이용한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윗끝 아래끝이 다 뭐 상수. 그럼 뭐야? 얘는 상수. 그거 이용해서 쭉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지금 마무리 졌고요. 자, 29번 별표 치겠습니다. 29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세로를 각각 2등분한 점 2개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림을 그림 1이라 하고 그림 2를 2분의 1만큼 축소시킨 도형을 그림 1의 오른쪽 맨 아래 꼭지점을 하나의 꼭지점을 오른쪽에 이어붙인 그림을 그림 2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거야. 이때
꼭, 맨 왼쪽 위, 그죠? 왼쪽 맨 위 꼭 지점 AN에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가 AN, A1, 그 다음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AN입니다. AN. 그리고 여기가, B, N, 이렇게 되겠네. 그지? AN에서. 뭐 중간에 쭉 있을 거야. 그지? 뭐 중간에 이걸 이렇게 쓸까요?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이렇게 박스 하나 있고요. 여기 AN 잡으면 이렇게 박스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치고 붙여나가서 이쪽에 제일 끝에다가 BN 뭐 이렇게 잡는 거지. 땡땡땡땡 이렇게 와가지고. 됐냐? 근데 요 그림에서 AN에서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스몰 AN이라고 하자. 이때 A의 7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보자. 지금 어차피 요거 풀 때 경우의 수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니까. 지금 중간 내용을 다 정리해서 요 박스 안에 있다 하고요.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이야. 그지? 그럼 이때 요 녀석을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내서 여기가 B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내면 요 꼭지점이 A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냥 AN 플러스 1에서 BN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이때 요 지점을 내가 CN이라고 하고 다음 요것도 이렇게 반 잘리겠지. 여기를 C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보자. 됐습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반 잘릴 거고. 맞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AN에서 BN으로 선을 따라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를 스몰 AN 이렇게 놨어. 그래서 요 방법의 수를 스몰 AN이라고 두면 지금 방금 그려낸 노란색 부분이지 AN 플러스 1에서 BN 플러스 1로 가는 최단 경로의 방법의 수 얘가 AN 플러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냐? 그러면 요 놈에서 요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AN이잖아. 근데 이게 AN 플러스 1로 바뀌면서 AN 플러스 1에서 BN 플러스 1로 넘어가는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1.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안 지나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분석할 수 있네? AN 플러스 1은 일단 BN까지 왔다가 BN 플러스 1 가는 방법. AN이지 이게. 맞습니까? AN에서 BN까지 오는 방법이 AN가지라며. 그지?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AN 플러스 이번엔 요 CN 플러스 1을 거쳐서 BN 플러스 1 가는 방법인데 이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직사각형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사각형 하나씩 걸려갈 때마다 방법의 수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CN 플러스 1까지 이런 직사각형들이 뭐가 있겠어? 총 N 플러스 1개가 있다. 맞죠? 그러면 결국 요 CN 플러스 1을 거쳐서 BN 플러스 1로 내려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2의 N 플러스 1가지다. 요거란 말이야. 봐봐. 처음에 A1에서 B1 올 때 A1에서 C1까지 오는 방법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가지지. 다음. 두 번째 넘어갈 때는 요렇게 잘리고 여기가 C2잖아요. 그치? C2니까 요 A2에서 C2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의 수가 요 지점 떨어지는 게 두 가지.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가는 게 또 두 가지. 결국 몇 가지? 요 방법의 수가 2의 제곱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2의 1제곱까지. 그러므로 여기 CN 플러스 1이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알겠냐? 그러면 AN에 대한 뭐가 나와? 지금 대차 수열이 하나가 나온다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냐? 그럼 개차 수열을 통해서 일반항 뽑아내려고 그러면 첫째 항이 필요하네? A1은 뭐야, A1? A1은 몇 가지야? 거기 A1 찾아봅시다. 지금 보세요.
맨 처음 그림 보면 돼. 맨 처음 그림. 여기가 A1, 여기가 B1 아니요. 그지?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어차피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거니까. 직접 센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거 세 가지. 그지?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 순위를 이용해 좋고. 이거 AA, P 놓고 이걸 배열하는 방법. 3팩 나누기 2팩 해서 3 이렇게 잡아줬고. 아니면 이동 방법의 수가 지금 총 3회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3회 이동 중에서 세로의 이동을 2번, 한 번의 가로 이동. 그럼 뭐야? 아, 3번의 이동 중 내가 어디서 가로의 이동 한 번을 잡아낼 거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3번의 이동 중에서 내가 어디서 세로의 이동 2번을 잡아낼 거냐 이렇게 생각해. 똑같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A1에서 B1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직접 세든지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로 풀든지 조합을 이용하든지 그런 관계없다. 어찌됐건 A1이 3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A1 3 뽑아냈으니까 A의 N이라는 녀석은 A1 3 개차수열 이용하는 거야. 3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의 K 플러스 1제곱. 됐냐? 그럼 얘는 3 플러스 공비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K가 1로면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에다가 공비 항수 n-1제곱 마이너스 1. 뭐 요건 1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에 n-1제곱, 2의 n-1제곱이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됐냐? 그러면 A의 7이라는 녀석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9번 문항은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를 수열의 점화식을 활용해서 해석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즉 AN에서 BN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스몰 AN이라 하면 AN 플러스 1에서 BN 플러스 1로 넘어가는 방법이 스몰 AN 플러스 1. 이때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그 녀석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분석해내시면 요 AN 플러스 1을 AN에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게 곧 뭐다? 점화식이지. 이 녀석의 점화식 확인해 봤더니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개차 수열이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29번도 그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변별력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30번. 자, 마무리 문제네요. 자, 30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4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4의 k제곱입니다.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8의 n제곱이 1보다 같거나 작다. 근데 n과 k는 지금 자연수고요.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 그지? 요걸 an이라 하자. 그러면 뭐 문제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an분의 1 요걸 구해내시오 이 문제인데 이 k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요게 1이 넘어가는 순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망한 거지 뭐. 그지? 그래서 다들 여기서 멘붕했단 말이야. 알겠냐? 근데 보세요 이거.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얘와 얘가 지금 합이 여기 있고요. 곱이 2의 n제곱 곱하기 4의 n제곱이 8의 n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냥 인수분해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다음 2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밖에 안 돼. 알겠냐?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야. 여기 함정이. 봐봐. 2의 k제곱, 그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그지? n과 k가 지금 자연수인데, 보세요. 이 녀석이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얘가 홀수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요 k든 n이든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0. 그지? 근데 0이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n과 k가 자연수니까. 그지? 2의 0제곱이 1이란 말이야. 근데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n과 k가 자연수다 그랬으니 2의 k제곱은 짝수.
2의 n제곱도 짝수. 짝수 마이너스 짝수는 짝수. 됐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밖에 안 나와? 절대 홀수가 안 나오니까 이거 짝수거든. 1보다 같거나 작다는데 얘는 1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2의 자연수 제곱도 자연수, 2의 요 n제곱 이것도 자연수. 그지? 근데 얘네들 가지고 1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얘 두 녀석의 값은 정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두 녀석의 값은, 곱한 값은 정수로 나올 거니까 1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 식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작다. 요 녀석의 해나 0보다 크거나 작다의 해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알겠나? 이렇게. 얘가 똑같아. 이걸 못 보니까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놔버렸더니 우리가 항상 풀던 지수 부등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의 k제곱은 2의 n제곱보다 같거나 크고 2의 2n제곱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k란 녀석은 n보다 같거나 크고 2n보다 같거나 작다. 즉 k가 될 수 있는가? k가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 딱으로 어디까지? 2n까지 다 취할 수 있는 거잖아. 맞냐? 이때 k가 될 수 있는 요 모든 자연수의 합을 an. 그럼 어떻게 되겠어? 등차수열 합이니까 2분의 항수. 얘에서 얘 빼고 더하기 1. 플러스 1. 그 다음 뭐야? 얘와 얘 합. 3n이네? 맞습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구하라는 건 뭐야?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an분의 1. 얘 역수 잡으면 3분의 2에 n의 n 플러스 1분의 1. 봐봐. 이거 공식 못 쓰는 거지. 맞습니까? 공식 못 쓰는 거다 그러면 얘를 이항분리해서 망원급수 모양으로 바꾸는. 즉 3분의 2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걸 이렇게 바꿔서 망원급수를 만들어 내시면 요 녀석은 1부터 20까지 가는데 얘는 2부터 21까지 가니까 고로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 다 했잖아. 3분의 2 곱하기 21분의 20. 그럼 얼마야 얘는? 63분의 40입니까? 요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이게 P분의 Q란 말이야. 됐냐? 그러면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 P 플러스 Q는 103이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뭐가 안 보여? 요게 1보다 가까웠다. 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멘붕인 거지. 됐냐? 그래서 이 녀석의 두 녀석 곱은 항상 정수로 나오는데 그 정수 중에서도 짝수인 정수만 가능하다. 그럼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부등식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부등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만 뽑아내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함정에 빠지신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29번, 30번 정도 풀 때는 이미 시간이 막 쫓겨 있는 상황, 그건 멘붕어잖아. 그지? 그래서 앞쪽 문항에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소요했던 문제들은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 4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4개를 뺀 나머지 26개의 문항을 풀 때 정확하고도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특히 1번에서 8번까지 정도는 확 풀어내셔야 뒷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 해설 마무리 짓고요. 이 모평 해설 강의를 통해서 수능 실전에서도 좋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